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이 특징주 해가지고 뭐 국제 유가 급락에 항공주 일제히 상승, 제가 그저께인가? 아마 이틀 전인가 아니면 지난주 마지막 정도 영상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대한항공한테 조금 더 편하려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냥 확실히 단정을 짓고 못 받고 나서 이 유가가 오히려 급락하면은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딱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유가가 급락한 데는 사실 아직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우디 쪽에서도 증산에 그렇게 아직 만나지도 않았죠.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산에 관한 이슈는 없었고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든 측면이 있었죠. 리비아 관련해가지고 리비아도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리비아 쪽에서 공급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지금 100달러 밑으로 한 번에 내려왔거든요. 8.24%. 그리고 100달러 밑에 있는 99.50달러. 5월 11일 이후 거의 2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항공 주가가 출렁거리는 바로 비용 부담. 그쵸. 사실 항공사는 그냥 이 유가 사이클에 따라서 이 기존에 뭐 지금이야 뭐 화물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화물 쪽에 집중할 때는 이제 화물 운임료 요거 사이클을 많이 타겠죠. 근데 그냥 이 코로나 이슈가 없고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유가 사이클에 굉장히 실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실적에 좀 악영향이 있고 유가가 내려오면은 실적이 확 좋아지고, 그래서 항공주를 보통 접근할 때는 유가 사이클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차라리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른 대형주들 뭐 시장이 좀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경기 침체가 차라리 와서 유가가 폭락을 하면은 대한항공이 좋겠다. 그 얘기했던 게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지금 물론 어제도 장 끝나고부터 환율이 계속 올라서 지금 장 막판에 1304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환율 변동폭보다 이 유가 변동폭이 훨씬 더 크죠. 지금 120달러 막 그러다가 110달러, 120달러, 106달러 하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환율은 당연히 낮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은 금리 기조 자체가 꽤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유가가 폭락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5,000원을 제가 지켜주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려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5,000원 지지했고 오늘 시가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시장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함정이 있었죠. 오늘 코스피는 오전에도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이거는 약간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는 지수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후에 좀 많이 다 토해냈죠. 반납을 하고 증시가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시가부터 좀 강세가 나와서 10시 부근에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에 지수 영향을 조금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고 다만 플러스 구간에서 좋게 마무리가 됐다. 시가를 많이 지켰죠. 시가가 1.38%였는데 종가가 0.98이니까 이제 거의 뭐 한호가 차이니까 종가를 잘 지켜냈다. 사실 뭐 음봉이 아래쪽으로 크게 달린 거 이런 거는 유가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가가 물론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유가만 떨어지면은 대한항공 주가가 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죠. 오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기관 매수가 지금 4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빠질 때 계속 좀 방어 물량을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매도해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 이 두 개가 메인이거든요, 사실. 예.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좀 특수한 그러한 이 상호펀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논외로 하고요. 좀 덜 팔았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좋았겠지만 요 상호펀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연기금 투신 합쳐가지고 거의 1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 연기금 자체가 지금 매수 들어온 게 지금 4거래일인데 4거래일 동안 일단은 계속 매수해주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대한항공에 최근에 볼 수 없던 강한 매수를 집어 넣어줬습니다. 지금 13만 5천 주, 13만 5천 주 매도한 거는 뭐 이런데 이 앞에도 뭐 10만 주 이렇게 있지만 최근 거의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었습니다. 개인 다 나갔고 외국인은 여전히 기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외국인도 역시나 주가를 좀 방어할 때 기관이 안 사줄 때 좀 사줘서 버티는 원동력이었죠. 약간 방패막이 같은 역할이었는데 이 기관이 매수로 들어올 때 외국인이 매도로 나간다. 이거는 주가에 힘을 불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이 최근 4거래일 동안 매수를 해주는 구간에서 이틀 동안 매도를 하고 또 이틀 동안에 매수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마련이 됐다. 그리고 이 두 날 합쳐도 오늘 매수한 것보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기관 매수는 금투가 좀 팔아가지고 수량에 쪼그라들긴 했지만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수 전환하고 있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일이죠. 그래서 사실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을 한다는 거 혹은 원자재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다 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 물가는 이미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원자재에서 이 제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반영이 조금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한다고 해도 저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건 인플레가 마무리된다, 인플레 해소 이렇게 보기보다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좀 공포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제품을 조금 덜 만들겠죠. 왜냐 지금 뉴스 같은 건 봐도 막 재고가 많다. 미국 같은 데도 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재고들이 다 이 길거리에 떨이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제가 봤었는데 그만큼 재고 압박도 있고 지금 투자를 늘리기에도 굉장히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왜냐 이후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줄어들고 지금 또 물가 압박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뭐 그다음에 기름 이런 유가 같은 거 그러니까 주유소 가지고 기름 넣고 하는 거에 비용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 다른 데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뭐 노트북이든 뭐든 다 줄여야겠죠. 이게 참아야겠죠. 조금 더 싸지면 사야겠다. 혹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니까 좀 나중에 돈을 더 모아가지고 여유가 확실히 있을 때 그때 사자. 이렇게 사람들이 태도가 바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하루 만에 8%가 떨어진다는 거는 최근에 강세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건 맞습니다. 구리가 먼저 내려왔었죠.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보통 이제 인플레 진짜 과거 사례를 들어봤을 때 이 물가와 관련해서 이 구리랑은 가격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뭐 닥터카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산업 전반에 구리가 들어가는 데가 원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격도 변동이 크겠죠. 근데 구리 가격은 이전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향 추세였고 내려오지 않는 게 이제 유가였거든요. 유가였는데 유가 역시 이제 어제와 같은 그런 움직임을 몇 번 더 보여주면은 유가 역시 뭐 $100 밑으로 이전에 JP모건에서 뭐 유가가 $300 간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이 이 시장에 좀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아마 요런 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무슨 금리 인하 가능성을 벌써 금리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뭐 기술주들이 오른다, 뭐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나스닥만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죠. 반등을. 예. 요런 거 안 해도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주가는 시장 대비 굉장히 훌륭했고, 물론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 유가가 전날 급락했다. 유가가 이후에 어떤 또 변동폭을 보여줄지, 이러다가 또 다시 어떤 이슈나 뭐 공급 이슈나 아니면 뭐 수요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또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은 다 점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 시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오히려 대한항공에는 좋을 수도 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차라리 내가 진짜 대한항공 주식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주식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종목의 업종 특성이나 포지션 이런 것들 파악하고, 또 제가 대한항공 볼 때 맨날 보는 이런 수급 데이터들, 이런 거 같이 보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대응하시는데 어렵겠다 하시면은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HRB2019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오늘 일단 뭐 25,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이 윗구간에서 변동폭을 보여주는 거, 시간 끄는 거, 유가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결국에는 좀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